안녕. 네. 오늘 의상이 초록초록하니. 그래. 개꿀이다. 신발 리뷰입니다. 그치, 우리 본연의 스토리 리뷰로 돌아와야 될 때지. 신발은 옛날 신발이야. 그리고 뭐 로고가 너무 이뻐서 바로 조던 브랜드의 공식적인 세 번째 시그너처 선수인 나의 또 최애 선수 중에 한 사람인 크리스 폴이지. 크리스 폴의 CP36. 요거는 A1락 하는 버전이야. 크리스 폴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 NBA 선수들이 가장 막기 까다롭다고 하는 포인트 가드. 탑 티어 중에 한 사람이지. 그리고 학교는 팀 덩컨의 묘교인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NBA 입성은 2005년 1라운드 4순위로 들어가거든. 그리고 지명되는 팀은 샬럿 호네츠. 뭐 우리가 이거 알잖아. 우궁사 그래가지고 우승이 궁금한 사나이. 원래는 파궁사였는데. 그래서 팀도 엄청 많이 옮겼어.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샬럿에 있다가 클리퍼스로 있다가 또 휴스턴에 있다가 또 오클라호마 선더스, 그리고 뭐 피닉스 선즈,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에 있다가 아마 다음 시즌에 샌안토니오 스퍼즈랑 같이 뛸 것 같더라고. 스퍼즈에서는 가드가 필요해서 일단 뭐 아직까지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일단은 뭐 그쪽으로 갔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조금 베테랑이랑 니 말 맞다나 뭐 신구의 조화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좀 관심이 좀 높긴 한데 일단은 뭐 엄청 잘하는 선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라는 거. CP는 2005년에 NBA에 입성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자신의 시그너처는 2008년에 첫 시그너처가 나와.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첫 시그너처가 소개도 되지도 않았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개됐던 거는 그 3부터 1, 2는 내가 해외에서 직구를 그 당시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2008년에 그 첫 신발이 나오고 그 첫 신발의 디자인은 드웨인 에드워즈라고 하는 디자이너야. 그래 그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내가 이 크리스 폴 언급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리즈는 공식적으로는 1부터 12까지만 나왔다. 근데 크리스 폴은 13도 신었었어. 그리고 이 13에 관한 이야기는 또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바로 요거야. 이건 아마 뭐 내 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영상을 찍어서 그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맞다. CP3는 이게 제일 괜찮았지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나 사실 이 신발 요 모델만 12켤레 샀었으니까. 12켤레. 그래. 그러니까 단일 신발로 가장 많이 산 신발은 이 신발이야. 착화했었을 때. 이 신발이 굉장히 괜찮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제일 마지막 가장 귀한 색깔. 이건 우리나라에 사이즈도 없던 한정판이거든. 국내도 이건 출시는 됐었어. 근데 내 사이즈가 출시를 안 했었어. 요거를 내가 아끼다 결국엔 신었는데 지금 다 떨어졌거든. 다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제일 막내인 같이 농구하는 후배한테 이 신발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빌려서 지금 이 자리에 리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CP6 중에 제일 괜찮았던 아티산 에디션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디자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요 당시에 조던 브랜드는 신발을 정규 시즌용, 플레이오프용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버전이 이제 나왔다가 플레이오프쯤 되면 이제 한 3월, 4월 정도 되면 이제 AE 혹은 뭐 어드밴스 요런 타이틀을 달면서 이제 신발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나왔던 버전에서 미드솔 플랫폼은 지키고 어퍼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를 바꿔서 이렇게 버전을 두 개를 만드는 거야. 그게 요게 후반에 나왔던 그러니까 아티산 에디션이라고 하는 요 버전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정규 시즌에 나왔던 6이 있어. 근데 요건 이제 6의 조금 발전된 형태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 뭐 처음에 나왔던 6보다는 V컷 모양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짧게 자른 로우컷
모델에다가 이 6 같은 경우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퓨즈의 어퍼를 썼거든. 합성 소재를. 근데 요거는 뭐 합성이지만 합성 가죽 그리고 이제 스크린 메쉬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앞에 게 만약에 좀 합성을 많이 썼다 그러면 뒤쪽에는 천연 가죽이라든지 천연 소재랑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리고 뭐 다음 시리즈에는 이걸 반대로 이렇게 바꾸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A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로우컷 그리고 신발이 조금 가볍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요 세 개의 밴드가 있잖아. 요게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좋게끔 해주려고 이 또 다르게 디자인을 했거든.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라고 하면 짧고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중요시 여길 수 있게끔 신발을 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A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밴딩 있잖아. 요게 컷 동작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스펙은 사실은 P3라고 하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우리가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게 퍼듐런이에요. 파듐런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 밀도 미드솔이야. 그래서 폼의 밀도가 다른 두 개의 폼을 이제 결합을 시켜 놓은 거거든. 그래서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미드솔 폼은 저밀도,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친절하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요 부분 있잖아. 하얀색 처리된 부분. 요 부분이 포듐런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고밀도, 좀 탄탄하게끔. 그래서 쿠션 중심의 그 신발이라기보다는 반응력이 좋고 움직일 때 즉각 반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밀도가 다른 이중 밀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발 스트로벨 보드에다가 밴드를 3개를 여기 밑에다 박음질을 해서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쪼우잖아. 쪼우면 신발 발을 이렇게 감싸는 거지. 신발 자체가. 그래서 더 피팅도 좋게끔 하고 락다운부터 시작해서 이제 컷 동작을 하게 되면 좌우로 많이 움직일 때 로우 컷이라서 좀 불안할 수 있는 걸 잘 잡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한 거야. 그리고 또 패턴도 보면 굉장히 좀 날렵하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2개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에어는 안 들어가고 다 폼인가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CP는 1부터 12까지 무수히 많은 에어랑 무수히 많은 폼 소재를 사용을 해. 1 같은 경우에는 헥사줌 에어도 썼었고 그리고 뭐 비지블 에어도 썼었거든. 그러다가 연결식 에어도 사용을 했었고 그냥 일반적인 에어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 CP라고 하면 포듐런 그리고 요 다음 시리즈가 그 7인데 그 7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듐 라이트라고 그런 소재도 사용을 했었어. 근데 CP 시리즈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이 포듐런이야. 근데 요게 아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중 밀도 그 폼이라고. 이게 나이키가 예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DHIP라고 불렀었어. Dual Hardness Injected Pylon. 그래서 파일론 미드솔인데 듀얼 두 개의 경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중 밀도 폼이라고 하면 되는데 걔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유식하게 DHIP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조단 신발들 있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음에 다룰 신발들도 처음에 이제 설명을 보면 DHIP라고 딱 적어놨어. 뭐 미드솔 이렇게 안 적고. 근데 그게 약자가 Dual Hardness Injected Pylon. 그러니까 사출 성형된 파일론 미드솔이란 거야. 그래서 골고루 사용을 했어. 이게 뭐 시그너처 라인의 색상은 대부분 스토리텔링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된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색깔이 나왔었어. 특히나 이 6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 폴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크리스 폴이 좋아하는 뭐 TV 프로그램 그리고 뭐 크리스 폴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요소들. 그런 걸로 적용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내가 요 컬러만 해도 12가지 모델을 샀을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모든 시리즈가 다 그렇게 다양하고 골고루 많이 나왔었어. 그래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요 신발 그러니까 CP6를 디자인한 사람은 안드레 독시라는 조던 브랜드의 과거의 디자이너였고 신발의 모티브는 요거 말고 한 개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버전. 그 일반 버전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신발에 대한 디자인에 관한 영감 요소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겠지. 요 CP6의 신발의 영감은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그리고 치타. 왜? 스피드잖아. 근데 이 CP6, 그러니까 CP3, 6의 이 모델의 가장 주안점이 세 가지가 뭐냐면 경량화,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반응성이거든. 그래서 이중 밀도 폼을 사용하면서 신발이 컷 동작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가드니까 신발이 가벼워야 된다. 그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잠자리랑 달리는 맹수 중에 가장 빠른 치타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으로는 우리가 이제 CP3라고 하잖아. 이 CP3가 크리스 폴이 번호가 3번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CP3라고 하는데 아니야. 거기서 기원한 게 아니라 크리스 폴의 가족이 공교롭게도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형, 자기의 이름 이니셜이 다 똑같아. 아, 진짜? 그래서 CP야. 그래서 아버지를 CP1, 아들 이제 형을 CP2, 그래서 자기가 CP3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조던 브랜드에서 이 로고를 만들 때 CP3라 하는 걸로 이 로고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크리스 폴 신발 중에서 시그너처 라인에 있는 스토리텔링 포인트 중에서 가장 빠질 수 없고 조금 감동적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CP3 1에 보면 신발에 61이라고 적혀져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 크리스 폴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야. 크리스 폴의 할아버지가 주유소를 운영을 했었거든. 근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61세에 사망을 하게 돼. 그래서 그때 크리스 폴이 고등학교 때 그 농구 선수였는데 그때 그 뉴올리언즈의 주 기록 중에 고등학생이 최다 득점이 한 게 67점이었단다. 근데 크리스 폴이 그때 61득점을 하고 일부러 나왔대.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 폴의 할아버지가 61세 때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걸 일부러 그 할아버지한테 헌정을 하려고 그때 61점만 내고 그 경기를 교체를 일부러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기록이 67점을 충분히 깰 수 있는 기록이었는데 자기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애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거든. 그 61이 이 CP 시리즈 1에 보면 딱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CP3.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이키가 만들어낸 시그너처 로고 중에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로고들이 몇 개 있거든. 나는 그 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로고가. 잘 봐봐. 중간에 보면 C 있지. 안에 보면 3자 있잖아. 잘 만들기 잘 만들기. 정말 시한성이 좋게 잘 만들었어. 근데야 이 로고를 CP3 10이 나올 때 이 로고를 사용을 안 한다. 왜? CP3 때 CP3 12가 나왔을 때 로고가 부엉이로 바뀌어. 근데 그 부엉이 로고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 크리스 폴이 생각을 했대. 지금 10몇 년 차인 베테랑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플레이를 그냥 뭐 과거에 막 현란하고 빠른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조금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CP3 12 때부터는 로고가 부엉이로 바뀌게 된다. 그걸로 막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고 뭐 13 아예 나오지도 못했으니까 그 로고 한번 쓰고 그냥 끝났거든. 근데 여전히 크리스 폴은 조던 브랜드에는 있어. 자기 시그너처만 안 나올 뿐이지, 시그너처 딜만 없을 뿐이지 아직까지 조던 패밀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농구만큼 진짜 잘하는 게 그 볼링이네. 아, 저 볼링이. 그래서 볼링에 관한 신발 요소도 이 신발 시리즈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다. 그리고 한 8년 동안 NBA 선수협회 회장을 했었었지.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선수. 그리고 여담으로도 흑인 중에서 가장 잘생긴 농구 선수 중에 한 사람. 또 약간 귀엽게 생겼잖아. 눈도 크고 부리부리하게.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텔링 요소는 뭐가 있냐면 조던 브랜드에 있으면서도 또 조던 신발을 엄청 좋아해. 크리스 폴이. 그래서 가장 이제 애착하고 좋아하는 신발이 조던 3 그리고 조던 13이야. 조던 3이랑 조던 13을 오마주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 신발들도 이 사람 시리즈 시그너처에 보면 많아. 그리고 12 같은 경우에도 조던 13에서 영감을 받아와서 제작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발은 조던 1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조던 1, 조던 3, 조던 13을 가장 좋아한대.
자, 마지막 스토리텔링 포인트. CP3 중에 이제 13이 나왔다고 했었잖아. 뭐 나온 게 아니라 공개가 됐었지. 왜냐면 크리스 폴이 신었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결국은 디자이너가 크리스 폴이 신었던 그 13이 아닐까라고 궁금해했던 신발이 13이 맞긴 맞았대.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국에서 그때 유출된 브랜드 카탈로그에 보면 CP3 13이 그 사람이 공개한 신발이 아니었거든.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로 컨펌이 됐던 모델은 에어조단 1 그리고 에어맥스 1 그 두 가지 신발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미드솔 플랫폼이 같아가지고 이 A처럼 어드밴스 혹은 아티산 에디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브랜드에서 보여줬던 카탈로그에 있던 제품이 아니었었으니까 모양 자체가. 근데 그 사람 디자인 그 사파라든지 스케치를 보니까 그 CP3 13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폭이 크더라고. 그래서 또 사진 자료 올렸으니까 서로 한번 좀 달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CP가 신었던 그 13이 디자이너가 인정한 13이 맞대. 결국 발매는 안 한 거죠? 그래, 발매는 안 했지. 아마 시그너처 딜이 12가 나오는 시점에서 끝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퇴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워낙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 어떻게 하면 뭐 햄스트링 붙잡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밸류가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나 해서 조던 브랜드가 조금 계약을 뭐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조금 변경을 했겠지. 그리고 CP도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해.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NBA 포인트 가드 중에서는 가장 러프 앤 터프하고 맞기 어렵고 기술도 좋고 그리고 슛도 괜찮아. 그럼 뭐 마무리 해주시죠. 뭐 이 신발은 프로2까지도 필요 없다. 레트로만 해줘도 살 것 같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나와줘도 딱 좋을 것 같아. 이 정말 잘 만든 신발이거든. 옆에 보면 이거 봐. 롤업 아웃솔까지 딱 해서 가드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신발이거든.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 신발에 내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많이 회자가 될 거야. 규민이가 진짜 깨끗하게 신긴 신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그냥 이런 유물을 네가 이렇게 깨끗하게 가지고 있다고? 내 건 이렇게 걸렸는데. 내 거 이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버전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랑 책에서 나온 모델이거든. 이거 한정판이야.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 이거 중국에서 내 그 당시에 회사 다닐 때 아는 사람한테 대리한테 우리 거래처 사장한테 부탁한 거다. 이게 255가 없거든. 한정판은 255가 우리나라에는 없어. 260부터 시작을 해,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그때 18만 원인가 19만 원 주고 사서 있던 거야. 아끼다가 결국은 신었는데 이것도 엄청 오래 신었다. 그러다 이래 됐다.